오늘 확통 수업 하시는 분들도 여기 강의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6시 끝나면 밥 먹고 7시까지 여기로 다시 오시면 돼요. 이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개념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3차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fx가 이제 있었으면 여기 이제 변곡점 기준으로 이제 기준선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뭐 0이라고 잡고 여기를 갖다가 p라고 잡으면 여기는 얼마였죠? 루트 3p였던 거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p,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p 이렇게 되는 거였지. 맞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뭐가 됩니까? 그렇지, 2p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최고차항계수를 a라고 하자. 최고차항계수 a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극대극소의 차이 요 길이가 얼마였죠? 그렇지, 4AP 세제곱. 엄청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쌤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최고차항계수인 a 그리고 한 칸 길이인 p 그리고 극대극소의 차이인 4AP 세제곱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제 좀 잘 써먹으셔야 된다는 거야. 이 셋 중에 어떤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 결정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거의 대부분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려준다고. 그럼 그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추적하는 걸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써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라고 하면 여기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세근의 합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요 변곡점의 x좌표는 우리가 바로 뽑아낼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변곡점의 x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그렇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래서 마이너스 3a분의 b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근의 합의 평균값이 바로 변곡점의 x좌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요것이 바로 사실상 요 함수 입장에서는 x값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된다. 근데 뭐 여기가 이제 0이려면 얘가 x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얼마여야 되겠어? 0이어야 되겠죠.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세근의 값도 0이고 그거의 평균값도 0일 테니까 변곡점 x좌표 당연히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지. 되겠지? 자, 요 정도 사실을 딱 잘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차 함수를 갖다가 이쁘게 직사각형 안에다가 그려 넣을 수가 있다 그랬죠? 요 직사각형 8등분을 내 가지고 이 8등분된 직사각형 안에다가 이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 길이가 다 같고 요 길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였죠.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몇 대 몇인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얘가 1대 1대 1인 것도 다 나오는 거고 여기가 2대 1인 것도 다 나오는 거고 그냥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얘기했던 게 요 한 칸 길이가 p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길이만 가지고 p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길이 가지고도 p, 여기도 p, 그죠? 여기도 p 다 p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부분을 알려주던지 간에 한 칸 길이가 뭔지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딱 이렇게 봤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한 칸 길이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1인 거죠. 한 칸 길이는 1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여기는 그냥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얘 함수가 최고차항계수가 2였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는 이제 요 길이가 바로 나와야 된다. 요 길이가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죠. 4AP 세제곱인데 p 값이 1이니까 4 곱하기 2 하면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요 길이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요런 게 그냥 바로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요거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 뭐 이런 게 있으면 요런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뭐 당연히 잘 몰랐을 때는 요놈의 도함수인 2차 함수 요거 도함수 그려가지고 이제 극대극소 지점 찾고 뭐 열심히 그릴 수도 있는 거였지만 그냥 어떻게 그리는 게 편했다? 얘네들을 기준선 기준으로 그리는 게 편했다. 그래서 얘는 이제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3
4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된 거니까 y는 4의 기준선 기준으로 얘들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편했다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 뚫고 가는 상황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서 뚫고 가고 여기서 접하는 상황.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이런 느낌이 딱 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 만약에 이 극대값 얼마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이 극대값은 그냥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얘 최고차항 계수 1이잖아. 그리고 얘 한 칸 길이가 얼마야? 1인 거죠. 그럼 극대극소의 차이는 그냥 당연히 얼마다? 4다. 이게 바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4니까 4에다가 4 더하면 극대값은 당연히 8이지. 이렇게 빡 볼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곡점 x의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3이고 0인 거 그냥 눈치가 채지니까 이제 여기가 얼마인지도 그냥 바로 보이기도 해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지?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냥 알아볼 수도 있는 거지. 마이너스 3a 분의 b 해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뭐 x제곱의 개수가 3이면 얘는 변곡점 x제곱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얘 세분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거의 평균값인 마이너스 1이 바로 변곡점 x제곱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쌤이 어떤 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뭐 10x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 근데 얘가 극대극소가 생기는 상황인지 아닌지 좀 빨리 판단하고 싶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거를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얘네들의 변곡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그 변곡점의 x좌표에서 얘네들의 미분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빨리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얘는 변곡점 x좌표 얼마지? x는 1이지. 얘가 변곡점 x좌표지. 그럼 1, 어쩌고 해서 얘네들의 미분계수가 얼마였을까 이 생각 들거든요. 잘 봐, 물어볼게. 자, 만약에 얘 3차 함수가 변곡점의 x좌표에서 미분계수가 이렇게 양수였어. 그러면 얘네들의 그래프 무조건 어떻게 그려졌겠어? 여기가 뭐 1, 뭐 어쩌고 f1이라고 칠게요. 1, f1 기준은 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였대. 그럼 그림이 반드시 얘는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 1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3차 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변곡점 기준으로 미분계수 양수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3중근 가지는 상황으로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증가만 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 얘는 극대극소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라는 얘기인 거지. 뭔 소린지 이해 가세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아시겠지?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변곡점의 x좌표에서 미분계수가 음수였어. 그러면 요 지점을 지날 때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도록 찍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그래프가 반드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이런 상황은 우리가 빨리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미분하면 y 프라임 얘는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이런 건데 뭐 얘네들은 그 미분하는 도함수가 뭐 근에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판단하는 거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맞죠? 왜냐면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얘네들의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변곡점 x좌표 1인 거 알았어. 1 집어넣으면 얘네들 나오는 값이 양수지. 그럼 무조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수 없다는 거지. 뭔 소리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2차 함수에서는 최고차항 개수 뭐 a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판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a 값이 0에 가까운 값이 되느냐 뭐 상대적으로 좀 큰 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폭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3차 함수에서는 뭐가 기준점이 된다? 변곡점이 기준점이 되고 그 변곡점 기준으로 얘네들의 미분계수 가지고도 우리가 극대극소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셨어요? 물론 도함수를 제대로 알아보시면 그게 당연히 더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3차 함수에서는 당연히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칸 길이, 이런 비율 관계들 이런 것들 당연히 잘 아셔야 되겠고 극대극소의 차이 요거 4ab 세제곱 요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계속 꺼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되겠죠?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3이고 4고 5였다고 치자. 4고 여기가 5였어.
그러면 사고 예, 뭐 4, 5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딱 그었는데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3이었어. 예를 들어서 좀 별론데 5, 6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여기가 2랑 3이야. 여기는 무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7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왜냐면은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랑 어떤 직선이 교점이 생겼을 때 그 교점의 x좌표의 합은 반드시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세 근의 합은 12였으니까 얘네들의 세 근의 합도 12여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변곡점 x좌표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변곡점 x좌표는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세 근의 합이 10이었으니까 그것의 평균값 3으로 나눈 것이 바로 변곡점 x좌표 4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은 4에 대해서 대칭인 점들의 미분계수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요 점 기준으로 대칭인 3에서의 미분계수와 5에서의 미분계수는 서로 평행,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6에서의 미분계수와 2에서의 미분계수도 어떻겠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셨죠? 기울기가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3차 함수는 반드시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을 가지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었는데 f'x가 f' 뭐 3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제 fx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안 주어져도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요. fx의 최고차함계수가 뭐 양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치자. 그럼 얘의 정보가 알려주는 게 뭐가 되겠어? 얘는 변곡점의 x좌표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이 3차 함수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라는 조건을 알려주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당연히 뭘 수밖에 없냐면 2차 함수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2차 함수가 항상 그 2차 함수의 3에서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들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얘네들 2차 함수의 최소값 알려준 상황인 거지. 최소값을 가지는 x좌표 지점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얘는 3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셨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기준으로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해본다면 미분계수가 제일 작게 되는 x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지건 어쨌건 제일 미분계수가 작은 지점은 어디일 수밖에 없어? 변곡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3차 함수의 미분계수,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미분계수가 제일 작은 지점은 당연히 변곡점 지점이고요. 그 변곡점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알려준 게 그 변곡점의 x좌표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변곡점의 x좌표에서 제일 작은 함수값이 나온다. 도함수의 제일 작은 함수값이 나온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돼? 안 됐어.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도함수가 f'x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을 기준으로 극대극소가 생겼겠지. 왜냐면 여기서 미분계수 양수, 여기서 음수, 여기서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의 3차 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고,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f'x가 반드시 f'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3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요 2차 함수 기준으로 어디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다고? 3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다고. 그럼 3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이 지점 기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들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되셨습니까? 그럼 3이 여기인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 얘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다? 변곡점 x좌표다. 얘가 가지는 의미는 변곡점 x좌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얘의 함수값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2, 3차 함수의 변곡점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런 얘기인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쌤이 얘기하려다가 안 한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세근의 합이 항상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잖아. 차수의 개수만큼 교점이 생긴다면 중근 포함해서 그럼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이거는 교점 하나 생기고 완전히 없거든요. 두 개가 허근인 거거든 사실. 그럼 이거는 이제 성립하지 않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 점에서 접선을 하나, 두 개 그었다고 칩시다. 요렇게 두 개 그었어. 요 점에서 그은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여기를 알파, 여기 교점을 베타, 여기 교점을 감마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직선 가지고 생긴 교점인 알파와 감마 가지고 세근의 합 구할 수 있죠. 얘네들의 세근의 합은 얼마야? 알파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것이 이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에 대한 세근의 합이랑도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것은 얼마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 알파는 필요가 없고요. 하나씩 날려버리시고 그러면 이제 계산했을 때 베타가 뭐가 돼?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베타는 알파와 감마의 중점입니다. x좌표가 딱 정가운데 있어. 그래서 여기가 x좌표 떨어진 간격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3차 함수에서는 어떤 3차 함수 위에 점에서 그은 접선은 두 개 그려질 수가 있고요. 그 두 개를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교점들의 관계는 무조건 등차설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내가 3차 함수 이렇게 그렸어. 내가 이렇게 그렸네. 야, 여기가 1이래. 여기가 3이래. 그럼 이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이거 얼마겠어요, 이거? 그냥 5 딱 나와야지. 물론 세근합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여기에서 1, 3 알려줘 버렸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중점이라면서 x좌표가. 그럼 여기는 떨어진 간격이 이만큼이니까 여기도 이만큼 해서 여기 5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지. 되겠어요?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들의 교점은 1이랑 3인데 세근의 합이 1 더하기 3 더하기 3이잖아. 그럼 7이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세근의 합이 1 더하기 1 더하기 얼마여야지 7이지? 뭐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기본기고요. 이거는 무조건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걸 배경지식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거지. 3차 함수의 세근의 합의 성질에 의해서 결론 지어지는 내용인 거니까 3차 함수 위에 점에서 그어지는 접선 두 개의 x좌표들의 관계는 반드시 등차수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 3이면 여기는 이만큼 떨어지면 여기도 이만큼 떨어지겠네. 그냥 바로 알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되겠죠? 이게 이제 3차 함수에서 여러 가지 설명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되겠죠?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접선을 또 그었어요. 오씨, 접선을 이렇게 또 그었어. 그래서 여기 교점이 하나 더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뭐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이겠죠. 되셨나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 하나, 두 개거든. 그럼 5, 1 얼마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5랑 1 떨어진 간격이 x좌표가 4만큼 떨어지면 여기 얘도 4만큼 떨어지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쌤이 또 얘기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미분계수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기하적으로 빨리 캐치하자는 거였지. 그래서 이런 거였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fx야. 최고차 함계수가 a라고 쳐.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를 갖다가 알파, 여기를 갖다가 베타, 여기를 갖다가 감마라고 했을 때 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다? 얘는 당연하게도 얘의 3차 함수는 a,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죠.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얘를 갖다가 알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는 f'-알파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f'-알파는 그냥 뭐가 됩니까? 얘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얘만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는 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얘가 A 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된 거였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하적으로 빨리 알아채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기에서 차 곱하기 차. 그래서 차 곱하기 차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알파에서 베타 빼고 알파에서 감마 빼가지고 초고차항 계속 곱해주시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얘도 이제 F 프라임 베타 구하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F 프라임 베타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초고차항 계수인 A를 곱해놓고 베타에서 각각의 근까지의 차를 갖다가 곱한다는 거지.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도 마찬가지로 F 프라임 감마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얘는 A 배의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었어.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 썼다고 치자. 요 상수함수랑 접하는 상황. 내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 여기가 이제 뭐 4였다고 쳐볼게.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인 한 칸 길이가 1인 상황을 기준으로 볼게요. 자, 그럼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예초고차항계수가 2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왔었다고 쳐. 그럼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F'1 이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초고차항계수인 2 곱해놓고 뭘 곱하면 돼? 그렇지. 1-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긴 중근이니까 한 번, 두 번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9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얘가 지금 18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에서 조금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간 여기서부터가 벽이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어. 조금 벽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잘하는 친구들도 시간이 익숙해지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좀 경험을 해보면. 근데 이제 요거를 진짜 잘할 수 있으면은 좀 많이 편해지는 게 있긴 하거든요.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고 수평선 문제들도 여러 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뭐 이런 거였지. 쌤이 딱 지난 시간에 한 개만 딱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직선, 이렇게 직선. 이게 지금 gx야.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이게 fx인데 얘가 이제 뭐 3x 세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4였다고 쳐. 그럼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내가 얘네들을 갖다가 식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x-gx 이렇게 식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fx-gx는 우리가 최고차항계수가 얼마인 3차 함수? 3인 3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얘네들의 교점이 1, 3, 4였으니까 얘는 반드시 3에다가 x-1, x-3, x-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넘기시면 우리가 gx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fx가 완전 다 나와버린 거잖아. 근데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fx 위에 점 1, 어쩌고 해서의 미분계수였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f'1인 건데 그 f'1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뭐 요거는 이제 fx가 3, x-1, x-3, x-4에다가 플러스 gx 이렇게 되는 것인 거니까 요거를 미분을 해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맞지? 근데 얘를 미분을 해가지고 1 집어넣는 과정은 뭐랑 똑같냐면 요놈 기준으로 1에서의 미분계수에다가 얘의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값 그냥 2밖에 없죠. 얘는 무조건. 그래서 얘는 그냥 얘의 기울기가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인 2에다가 얘들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거리 뭐 차 곱을 갖다 이제 곱해가지고 계산한 거 있잖아. 그걸 그냥 더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얘는 최고차항계수인 3에다가 맞죠? 그리고 1, 3, 4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1-3 곱하기 1-4에다가 플러스 얘가 기준선의 기울기가 더해진다는 거지. 기준선의 기울기인 2를 더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로 환산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사실은 얘들은 기준선이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얼마야? 0인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0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여기에서 응용되면 메롱 돼버리거든. 눈이 돌아버리거든. 근데 이제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자,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에서의 미분계수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겠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F'3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최고차항계수 3이니까 3에다가 3-1, 3-4 더하기 2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만약에 4에서의 미분계수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4에서의 미분계수는 F'4고 맞죠? 그럼 얘는 최고차항계수인 3에다가 4-1, 4-3 더하기 2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야.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연습 조금만 해볼게. 3차함수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렸네. 이렇게 그렸네. 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제 뭐 4였다고 칩시다. 요거 fx가 최고차항계수가 2야. 그리고 얘는 직선이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에서의 미분계수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설마 4에서의 미분계수 물어보진 않겠죠. 4에서의 미분계수 당연히 얼마야? 얘의 기울기죠. 맞지? 이 식성 그냥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1에서의 미분계수인 F'1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는 그냥 얼마다? 얘를 최고차항계수 2 곱해놓고 맞죠? 근데 얘는 중근인 거잖아. 그래서 얼마를 곱해? 1-4의 제곱을 곱하고 기준선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되겠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의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3차 함수에서는 요 정도를 쌤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괜찮죠? 이해되셨죠? 자, 조금만 더 가볼까? 3차 함수에서 쌤이 이제 결론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달라진 상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A였던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요 직선의 기울기랑 요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엮어주고 싶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n이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기울기를 엮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지금 요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겠어? 이 직선 기준선 기울기에다가 거리 차 곱을 갖다가 더해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맞지? 무조건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n을 구하겠어, m을 구하겠어. 둘 다 모른다고 칠게요, 그냥 일단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이런 형태였던 거잖아. 이게 상수함수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치자. 근데 기울기는 그냥 m인 직선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기준선인 거지. 기준선이 얘겠어, 얘겠어. 당연히 얘겠죠. 그 정도는 좀 직관적으로 이제 와 닿나요? 이거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지 얘 가지고 얘를 구하는 느낌은 아닌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교점이 생기는 기준으로 교점 기준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를 엮어주고 싶다? 그럼 얘 기준선 기울기 기준으로 얘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n을 구할 때 n은 어떻게 구한다? 기준선 기울기인 m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항계수인 a. 맞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구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되셨어요? 잘 봐. 그러면 내가 3차함수 이렇게 그렸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 근데 내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라고 치자.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의 기울기가 m인 걸 뭐 이제 주어졌다고 쳐? 뭐 기울기가 그냥 미지수였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알파에서의 기울기 요것도 이제 기울기가 그냥 n이었다고 치자. 요거 최고차항계수 fx가 a x 세제곱 이렇게 나왔었다고 쳐. 그러면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를 엮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엮을 수 있겠습니까? n을 구하겠어, m을 구하겠어?
얘를 구하겠죠. 기준선은 뭐가 돼? 얘가 되는 거지. 괜찮나요? 기준선이 얘인 거야. 그지? 그래서 기준선 M 기준으로, 그러니까 N을 구하는 과정이죠. M 기준으로 뭘 구하면 돼? A 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를 더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괜찮아 하거든? 근데 이게 중근인 접선이 되는 순간부터 메롱되거든요. 자, 천천히만 해볼게요. 근데 이게 나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좀 이해 안 되면 그냥 바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3차 함수가 있어. fx야. 뭐 최고차는 계속 a였다고 칩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접선 이렇게 하나가 그어져 있고 또 접선을 이렇게도 그은 거야. 되겠어요? 이거를 좀 그림을 좀 더 이쁘게 드릴게요. 이렇게 그린 거야. 자, 여기에서는 교점들이 3개 생겼잖아. 총 합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M, 여기 N이라고 할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M과 N을 엮어주라고 얘기를 했어.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선이야. 기준선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둘 중에 뭐가 기준선일까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 기울기 기준으로 다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어떤 게 기준선이었을까? 이거부터가 일단 진입장벽이거든요. 뭐가 기준선이었을 것 같아? 이게 기준선이었다. 선? 오케이. 요게 기준선 선?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그 중립인가요? 자,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기준선이었으면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데 얘가 기준선이었으면은 얘를 기준으로 뚫고 가는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되는 거였지? 맞죠? 얘는 지금 뭐야? 얘가 기준선이었고 얘를 기준으로 뚫고 가는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얘가 기준선이었던 거잖아. 맞지? 기준선의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된다고. 기준선의 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된다고. 근데 기준선이라고 했으면 기준선의 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냥 얘잖아. 만약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내가 지금 얘랑 엮어주고 싶은 건데 얘 가지고 요점 기울기 접선? 그냥 얘야. 이건 기준선이 아니다 이거지. 되겠어요? 만약에 얘가 기준선이라고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얘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하고 싶었어야 되는 거야. 얘가 기준선이면 뚫고 가는 교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야 된다고. 기준선이면. 그럼 이제 만약에 얘가 기준선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뚫고 가는 지점을 찾겠지. 접점은 내가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기 접점의 기울기는 그냥 얘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직선 기준으로 교점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뚫고 가는 지점 얘. 요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 구하고 싶다? 얘랑 엮이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기준선인 거야. 그래서 n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n은 어떻게 구한다? 기준선 기울기 더하기 최고차항계수 a에다가 뭘? 그렇죠. 여기가 이제 얘가 기준선이었으니까 a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더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3차 함수 쌤이 이제 예시 하나만 좀 들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고 했어.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2개가 있었어. 얘가 y는 x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였다고 줬다고 칩시다. 여기가 당연히 원점이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요 지점 원점인데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 교점인 여기는 무조건 얼마일까? 반드시 얼마? 2알파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세요? 이게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던 거야. 뭐 어떤 거 얘기했어? 3차함수 위에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2개가 존재하고 그 2개의 관계는 반드시 교점들의 관계가 뭐가 된다? 등차 수열 관계가 된다.
차이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알파만큼 여기도 알파만큼일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세근의 합이 동일한 거니까 요렇게 직선 가지고 얘 세근의 합은 2 알파 요렇게 직선 가지고는 세근의 합이 얘니까 여기가 2 알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교점이 2 알파인 겁니다.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였다고 치자. 이런 거였어. 1인 3차 함수였어.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알파 값을 구하고 싶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이 알파 값을 그냥 빨리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고 치면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직선이 됐던 이 직선이 됐던 내가 뭐 여기까지는 세팅 이쁘게 잘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거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한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fx 식을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둘 다 가능하지 식작성은 뭐 얘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돼? fx는 최고차항계수 1이었으니까 요 직선과 교점이 0 알파 2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어? x 하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얘가 기준선 마이너스 x였잖아. 마이너스 x 이렇게 쓰겠지.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여기에서 뭘 써먹을 수 있겠어? 내가 지금 기준선 요거 기준으로 내가 식작성은 됐잖아. 근데 내가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난 지금 알파를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알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기울기 1 이거 안 써먹었지 우리가 아직. 얘 기울기 1이라는 거 안 써먹었지. 어디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1인 겁니까? 0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1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구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f 프라임 0 얘가 지금 1이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얘 미분해서 0 집어넣은 건 얘만 미분해서 0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겠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2이고 알파 값이 뭐 여기선 양수 값이니까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을 갖다가 응용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기준선 잡고 두 기울기를 갖다가 엮어주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기준선? 그렇지 마이너스 1 기준선이 되는 거야. 얘 기준으로 뚫고 가는 지점의 접선 기울기가 얘인 거니까 얘가 기준선이고 요거 구하고 싶네? 이렇게 본단 말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이라는 놈은 어떻게 구해져? 기준선 기울기에다가 더하기 얼마?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1 곱하기 0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알파 제곱이 2인 건 똑같잖아. 알파 값이 루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게 진짜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보이는 형태의 내용이라 가지고 쌤이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빌드업을 한 거야. 이게 수평선에도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잘 알고 있었다면 솔직히 이제 좀 쉽게 빨리 계산이 되는 과정인 거지. 당연하게 보면 훨씬 좋으니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좀 되려면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솔직히 쌤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익숙한 거지. 연구 안 했으면 계산 열심히 했을 거야 나 이거 무조건 이렇게. 근데 쌤은 계산을 더럽게 못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좀 줄여가지고 당연하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지. 이거 뭐야 당연히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까지 식정리해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사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찬찬히 할게요. 차근차근 해볼게. 자, 3차 함수는 요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4차 함수 이거 설명하기 전에 지금 개념 설명을 좀 많이 하고 4차 함수는 별거 없죠. 4차 함수는 그냥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삼중근 가지는 형태라 이렇게 중근 가지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였죠. 내가 여기를 갖다가 0, 여기를 갖다가 4p라고 잡으면 여기 x좌표는 무조건 얼마? 3p 이렇게 되는 거였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중근이라고 치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를 갖다가 0이라고 하면 여기를 4p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는 p가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빠지면 되는 거고 얘 최고차항 계수가 다 a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쌤이 요 길이를 당연히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요 길이는 어떻게 계산된다? 27 a p 4제곱 이렇게 계산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되겠지? 요 정도 사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를 뭐 0 여기를 갖다가 2p라고 잡는다면 여기도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다? p일 수밖에 없고 자, 요 길이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된다? a, p, 4제곱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가 당연하게도 최고차항 계수인 a 그리고 한 칸 길이인 p 그리고 여기는 4차함수 2개 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AP 4제곱과 얘 같은 경우에는 AP 4제곱 이 두 가지 세팅 가지고 어떤 3개 중에서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빨리빨리 역추적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되겠죠? 자, 한번 연습 잠깐만 해볼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가 접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만약에 극소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4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이제 4였대.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던 거야.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야. 요 길이가 무조건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대값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극대값이 얼마다? 12 이게 바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몰랐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 맨날 그냥 fx 이거 식작성 했겠지. 물론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어떻게 되겠어? x 제곱에다가 x-4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겠지. 여기에다 2 집어넣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물론 그게 틀린 방법 아니고요.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도 뭐야 최고차항 계수 1인데 여기 한 칸 길이 2라고? 그럼 여기 16이잖아. 이게 당연하게 보이면 훨씬 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극대값은 11 수밖에 없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심화 문제들은 사실 이게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은 보통 최고차항 계수 1, 뭐 최고차항 계수 1인 경우 그리고 한 칸 길이가 1인 경우 또는 2인 경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랑 얘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하게 되는 과정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좀 쉬운 문제들이거든. 근데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 최고차항 계수를 안 알려주거나 얘를 알려주고 최고차항 계수를 알려주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인 A랑 얘를 가지고 얘네들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안 알려주고 나머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그러니까 역추적이 돼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요 길이가 만약에 이번에 요 길이가 32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2야.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여기 한 칸 길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한 칸 길이 얼마겠습니까? 이겠죠. 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냥 빨리빨리 되면 좋겠다는 거지. 괜찮죠? 되겠죠? 이게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내용 가지고 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차 함수가 이렇게 공통접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기울어져 있었어. 근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0이고 여기가 이제 만약에 4였어.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도 또 해볼 수 있냐면 요 직선과 평행인 접선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요 직선과 평행인 접선 여기도 당연히 존재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평행 접선 그려볼게. 그럼 여기 x좌표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 느껴지세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2겠네?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 fx랑 요 직선 gx 여기를 뭐 g 1x, g2x 이렇게 해볼까? 그럼 fx-g1x는 얘가 x축화 되는 걸 거 아니야, 맞지? 얘에서 얘 빼면은 얘가 x축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상수함수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지금 여기에서 이 직선과 평행인 접선 요런 직선을 기준으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 교점의 중점의 지점이 바로 접점의 지점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하게도 요 길이도 그냥 바로 뽑아줘야 돼.
이게 최고차항계수 1이었잖아. 이게 한 칸 길이가 지금 2인 거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16인 거죠. AP 4제곱이니까 A는 1이고 한 칸 길이 2니까 2의 4제곱 16 여기가 16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지. 괜찮나요?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3차 함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었다고 치자. 여기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4 요 정도 알려줬고 여기 변곡점에서의 x좌표가 3인 거 알려줬어.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 그쵸. 이게 나오세요? 이게 엮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다 엮여져야 돼. 왜? 나는 지금 여기 변곡점 x좌표 알려버렸지. 변곡점 x좌표가 3이란 얘기는 세근의 합이 반드시 얼마란 얘기야? 9란 얘기죠. 세근의 합이 9라는 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두근 알려주는 거 너무 식상해 이제 진짜로. 얘 알려줘놓고 3차함수 변곡점 x좌표 구하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이제 우리한테 쉬운 거고 근데 거꾸로 알려줄 수도 있잖아. 안 알려줬어. 하나만 알려줬어. 변곡점 x좌표 알려줬어. 역추적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의 3배가 뭐일 테니까? 세근의 합이 될 테니까. 그럼 세근의 합이 9니까 여기는 4라고? 그럼 4 1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뭐가 보여야 돼? 얘랑 얘의 x좌표 차이가 보여야 돼. 요 x좌표 차이가 딱 이런 느낌인 거거든. 내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3차 함수랑 이 직선이 지금 접했잖아. 근데 이 직선과 평행 접선도 그려볼 수 있죠. 평행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되세요? 그러면 여기 접점의 x좌표 얘가 무조건 얼마가 될까? 2가 되겠지. 왜냐면 변곡점을 알고 있어. 근데 접점은 여기야. 지금 4가 접점이래. 당연히 얘랑 미분계수가 똑같은 지점은 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 이게 3차 함수의 성질이죠. 얘 4? 여기 3?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 2지. 이거는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나는 이걸 조금 더 선호하거든. 그냥 뭐야? 차함수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얘네들을 우리가 차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평행인 상수함수 2개에다가 이쁘게 3차함수 그린 상황이랑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이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그럼 여기랑 여기가 지금 얘랑 얘가 되는 거지. 변곡점은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합니다. 차함수를 바꿔봤자 변곡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얘 변곡점 무조건 그냥 얼마일 수밖에 없어? 3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접점은 당연히 4니까 여기에서도 접점 당연히 4일 수밖에 없고 그럼 난 지금 여기 뭐가 나온 거야? 한 칸 길이가 나온 거잖아. 한 칸 길이가 1이니까 여기까지도 당연히 1일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도 당연히 1일 수밖에 없죠.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1, 1, 1, 여기 당연히 1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응용을 조금 해볼게요. 조금 응용하면 이런 것들도 가능해. 이거는 사실 조금 응용된 거고 좀 더 응용하면 이런 게 가능해. 잘 봐. 3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3차함수 있었어. 여기 변곡점을 딱 알려줬네. 여기가 뭐 대충 3이라고 칠게요. 근데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 근데 얘 최고차항 개수가 1이야. 1이야. 근데 요 길이가 2다라고 알려줬네. 그럼 난 여기 x좌표가 바로 나와요. 그냥.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해.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 이거 어떻게 나오지? 여기 x좌표 어떻게 바로 나오지? 내가 지금 제일 기본인 형태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근데 변곡점의 x좌표는 3이라는 거 알려줬고 근데 변곡점의 x좌표에서 여기 접선까지 이 길이가 지금 2다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나는 이 3차 함수랑 이 접선을 기준으로 얘를 x축화시키면 차함수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차함수로 바꾸면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알려준 거야? 이 길이는 차함수로 해봤자 얘에서 얘 빼봤자 이 길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뭐 알려준 거야? 요 길이 알려준 거지. 요 길이가 지금 2라고 이렇게 한 거지. 당연히 이 길이는 그냥 얼마가 되겠어?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나한테 너무 익숙한 거잖아. 그냥 한 칸 길이가 무조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얼마? 4일 수밖에 없고 여기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겠어요? 이런 게 조금 응용이 되면 훨씬 편해지는 거거든요.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잖아. 뭐 2차 함수 이렇게 있으면 얘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쳐. 1이라고 쳐. 근데 이제 요 길이가 만약에 2였어.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인 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딱 이렇게 됐을 때 요 길이가 얼마나 이 정도 나오지 않나요? 이거 고1 때 많이 하죠? 아닌가? 아니라고 합시다. 근데 이건 진짜 많이 하기는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것도 좀 연습을 해가지고 익숙해졌으면 좋겠거든. 솔직히 쌤은 진짜 또 없이 많이 써먹어. 너무 많이 써.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면 계산이 확 줄어들어서 엄청 편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면 이제 그냥 당연히 아는 거죠. 선생님 이런단 말이야. 여기 당연히 얼마입니까? 원점이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야 여기 2야? 이 길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한단 말이야. 얼마입니까? 사실 당연하잖아. 맞지? 이 정도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2차 함수가 평행이동을 했네? 평행이동을 해도 최고차항 계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안 변하잖아. 근데 그럼 이제 여기 꼭지점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졌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얼마겠어 이거? 하겠지. 얘네들을 평행이동 시켰대. 이게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똑같겠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2가 아니라 3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여기 얼마였겠어? 9였겠지.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었어. 2차 함수 축이야. 요 길이가 6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요 길이 뭐 구할까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똑같이 얼마입니까? 9인 거지. 이해되세요? 이해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당연히 꼭지점이 중요한 거고 그거의 기준으로 길이들을 우리가 환산 때릴 수 있는 거지. 사실 4차 함수, 3차 함수 얘도 이게 지금 계산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 빌드업을 살짝 해볼게.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거 내가 진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 이런 거를 너네들한테 가르쳐 주면은 도움이 될까, 역효과가 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건 이제 2차 함수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써먹으면 좋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 이 초고차항 계수가 2야.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 길이가 2야. 이렇게 길이가 2야. 여기 축 있을 때 요 길이 얼마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얼마일까요? 요 길이가 이거 나오세요. 이거 안 나온다 손? 안 나오면 더 디테일 잡아줄게요. 오케이, 잘 보세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 2로 바뀌었잖아. 똑같이 해볼게. 여기에 2로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당연히 얼마인 건 알아? 원점이라는 건 알지.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1이라고 치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였겠어? 2였겠지. 당연하지 이거.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쓱 요 길이가 2였대. 그럼 뭐야? 이렇게 축 기준으로 요 길이는 당연히 얼마? 1인 거지. 그럼 뭐야? 얘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1의 제곱을 곱한 게 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괜찮나요? 이해되세요? 최고차항 계수가 A. 이렇게 나왔어. 요 길이가 4야. 요 길이 얼마지? 여기 축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 여기가 얼마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그냥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원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요 길이가 지금 2인 거니까, 그지? 그럼 얘는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A인 원점 지나는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요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요 길이 맞지? 그럼 최고차항 계수 A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4를 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4에 이렇게 볼 거란 말이야. 괜찮나요? 이해돼? 안 됐어? 저 뒤에 막 점점점. 점점점이 필요가 없지. 왜냐면 얘네들은 평행이동 시켰을 때 상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차 함수는 모양이 똑같아. 지금 얘 최고차항 개수가 2인 놈이 여기 똑같이 2라고 치면 그냥 평행이동 시켰을 때 상황만 지금 점점이 달라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y는 x제곱이 있었어. 그럼 얘는 이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 여기가 원점. 근데 여기서 얘를 갖다가 막 x축방 1만큼 y축방 1만큼 평행이동 시켜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당연하게도 그림은 여기가 1,2 꼭지점이 되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겠지. 이렇게. 여기가 0,2였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땐 얘는 그냥 이차 함수 이렇게 되겠지. x-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그냥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점점점은 얘인 거지. 근데 얘의 값은 뭐가 됐더라도 얘네들의 평행이동 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이지 얘네들의 이 길이가 변하진 않는다고. 여기 뭐 내가 지금 여기 1 기준으로 여기가 0인 거지. 얘는 얘 기준으로 얘의 상황이랑 똑같은 게 이렇게 됐겠지.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뭐 이런 상황인 거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상황을 그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옮긴 것 뿐인 거란 말이야.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길이랑 똑같은 건 당연한 건데 평행 이동했을 뿐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평행 이동 관계에서.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1, 요 길이도 당연히 얘 입장에서는 1. 그럼 요 길이가 지금 1, 그럼 요 길이도 당연히 1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이거는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이건 고1 과정에서 고1 애들한테 설명해주기 위한 방법이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범용성입니다. 범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 사실 2차 함수는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y는 a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당연한 거지. 맞지? 최고차항계수 a라고 치면 내가 여기서 야 요 길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여기 감마라고 치자. 요 길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 감마 집어넣겠지 당연히. 맞잖아. 당연한 거잖아. 2차 함수 알고 있는데 거기다 감마 집어넣겠지 당연히. 이게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하면 그게 지금 x축인 거고 그냥 감마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요 길이가 a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기하적으로 볼 수 있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뭐 곱한 거? 차를 곱한 거야. 감마에서 알파까지 감마에서 베타까지의 차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여기에서 야 요 길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거는 요거 기준으로 얘의 x좌표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쳤을 때 이 감마를 집어넣게 되면 나오는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를 곱해가지고 최고차항 계수를 곱한 게 나오겠지. 맞지? 이해되세요? 괜히 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습 조금만 해볼게. 진짜 간단한 걸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4야. 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래. 요 길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하게도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어? x-1에다가 x-3 이렇게 되겠지. 일단 4 집어넣으면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1 곱하기 4-3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얼마? 3인 거지.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는 과정인 거잖아.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식정리해가지고 집어넣는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인데 그걸 우리가 빠르게 보자는 거지. 기하적으로. 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뭐야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그럼 그냥 여기 거리만 곱해가지고 값이 나오겠네. 이렇게 본단 말이야. 뭔 소리인지 가세요? 그럼 여기서 딱 정가운데 요 길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양수 음수 따지지 말고
길이만 구하면 어차피 양수값으로 계산될 테니까 여기가 2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차를 곱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되겠지.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꼭 정가운데에서 거리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됐어. 여기 지금 여기 1이고 여기 4야. 근데 여기가 3이야. 3은 정가운데 아니잖아. 근데 얘 길이 구하래. 초고참 개수가 1이야. 그럼 요 길이 얼마겠어? 2겠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얘는 그냥 어떻게 되겠어?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되겠어? 얘는 x-1에다가 x-3 이렇게 됐을 텐데 3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지금. 3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은 그냥 2 곱하기 4잖아.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2란 말이지 당연히. 맞지? 근데 이제 이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2 이렇게 계산된단 말이지. 그게 지금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 얘 거리 3 마이너스 4 요거 차 곱한 거. 초고참 개수는 1이니까 그냥 1. 그래서 여기가 지금 2.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오늘은 2차까지만 해야겠다. 3차는 너무 오버일 것 같아.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그럼 내가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는 있잖아. 이거를 통해서 뭐도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사실 2차는 진짜 써먹을 때가 많아. 3차보단 2차가 더 많이 나오겠지. 당연하게도. 2차가 더 쉬우니까. 그러면 초고참 개수가 1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길이 알려줬는데 얘 구하는 거는 그냥 한단 말이야.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4겠다라는 거 느낌 오세요? 이제? 왜냐면은 얘 곱하기 얘 이렇게 계산될 거라고. 여기가 근인 거니까. 맞지? 여기 알파라고 쳐. 여기 베타라고 칠게. 얘는 이제 무조건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 베타 집어넣은 값이 함수값으로 나올 테니까 그럼 베타-알파, 베타-알파 곱해가지고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타-알파의 제곱 이렇게 계산되는데 여기가 지금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곱 이렇게 계산될 거란 말이야.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이게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3인데 여기가 0이야. 초고참 개수가 2였다고 치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얼마? 2. 얼마? 얼마? 너요 너. 자, 초고참 개수 2지. 근데 내가 지금 0을 얘가 이제 인수분해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 x-1 x-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0 집어넣은 함수값이 궁금한 거지 사실. 얘가 지금 x축인 것 뿐이고.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은 그냥 이거거든요. 요 길이는 그냥 2 곱하기 0-1 곱하기 0-3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건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란 말이야. 그거에다가 최고참 개수 곱한 것 뿐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오는 게 여긴 1이고 여긴 3이니까 3 곱하기 2네.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6.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그냥 이 길이가 빨리빨리 나오면 그냥 되게 쉬워져. 엄청 편해지거든요. 쌤은 이거의 이득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쌤이 해보니까 아는 거잖아. 내가 실제로 문제를 진짜 더럽게 많이 풀거든요. 근데 풀 때마다 쌤도 이제 계속 발전할 거 아니야? 계속 빌드가 깎이겠지? 고이면 이런 것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스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느낌이라기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연한 건데 그걸 우리가 좀 당연하게 쉽게 볼 수 있으면 문제도 쉬워지겠다.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자, 2차 함수가 있어. 연습 조금만 해볼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근데 여기가 이제 7인 거야. 얘 최고차 함계수가 3이야. 이렇게 나왔어. 요 길이 얼마일까요? 얼마? 모르겠어.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면 돼요. 모르겠어. 알아? 모르겠어. 자, 얘는 지금 인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3 곱하기 x-1에다가 x-5 이렇게 된다고. 근데 거기다 얼마 집어넣은 값이야? 7 집어넣은 값이야. 그러니까 결과물은 얘가 이제 어떻게 나와? 3에다가 7-1 곱하기 7-5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그냥 끝인 거지. 근데 이게 우리는 이 3이 여기에 온 거고 요 길이를 얘네들로換算 때린 게 7에서 1 뺀 거 7에서 5 뺀 거 이렇게 본단 말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7-1이면 6이고 7-5면은 2잖아. 이렇게 된 거지. 6, 2, 12에다가 3 곱한 거 36이네. 이게 빨리 나오면 좋다는 거지.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식을 막 쓰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 절약이 훨씬 되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거 떠올리는 게 더 느릴 수 있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식이 훨씬 빠르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진짜 더 빨라요. 훨씬 빨라요. 문제가 당연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굳이 알아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봐. 알아보고 싶다.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이런다고. 이게 무조건 36이지 뭐. 그럼 여기 숫자에서 힌트가 얻어져 막. 이게 36이라고. 근데 막 문제에서 조건들이 막 주어졌어. 근데 그게 막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야. 이 숫자가 괜히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이 된다니까. 그 정도가 된다니까 나중에 되면. 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은 2차 함수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기울어졌어. 직선. 얘가 이제 y는 뭐 x 플러스 1이라고 칠게.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나 여기 0에서 요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해. 이 길이 얼마인지 궁금해. 그럼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근데 처음이니까 잘 모른다고 치고 이렇게 해볼게. 내가 요거 fx 요거 gx 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요 차이는 f에서 g 뺀 거거든요. 거기다 0 집어넣은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fx 마이너스 gx라는 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떤 함수냐면은 초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고 교점이 지금 1이랑 3에서 생겼으니까 얘는 반드시 x-1, x-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걔는 뭐야? fx가 뭐가 되겠어? x-1 곱하기 x-3에다가 gx를 더한 값이 되겠지. 여기는 지금 그냥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괜찮나요? 결국 얘도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얘가 뭐가 됐어? 기준선이 된 겁니다. 기준선에다가 함수를 쓴 거지. 괜찮나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내가 이 길이 구하고 싶다라고 그랬잖아. 0 집어넣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0을 집어넣게 되면 나오는 값은 뭐가 돼? 얘는 0-1 곱하기 0-3에다가 1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차이 맞죠? 얘다가 초고차함계수 1.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3 맞죠? 1 곱하기 3 에다가 기준선의 함수값. 괜찮나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여기가 0,1이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F0은 여기가 0, F0 얘가 나오는 것이고 맞죠? 이 길이는 그냥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은 F0이고 그게 지금 얘란 얘기야. 내가 지금 잠깐 헷갈리게 설명했는데 잠깐 헷갈리게 설명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0,1이고요. X축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값은 이거고 그게 지금 얘인 거야. 요 차이는 그냥 얘가 여기에다 0 집어넣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0-G형이 이거지. 그게 얘인 거죠. 괜찮나요? 헷갈리니까 다시 설명해 볼게. 직선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이제 y는 2x 플러스 3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 자 여기가 fx야. 여기가 2고 여기가 4였다고 치자. 1 기준으로 요 길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만약 예를 들어서 괜찮나요? 1에서의 요 길이 함수가 여기는 지금 1, F1이 맞고 당연히 여기는 지금 얼마일 거냐면은 1,5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5 기준으로 이 길이를 더해서 구하겠지. 괜찮아? 근데 이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네들을 갖다가 빼가지고 차함수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계산하는 결과일 거거든? 되겠어요? 근데 얘네들 내가 지금 F에서 요걸 GX라고 하면은 F에서 G 빼면 여기랑 여기가 바로 X축의 교점인 지점이 될 것이고 이 차함수는 그대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1이라고 칩시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이 차함수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1? 여기가 1이고 맞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지?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냥 이 2차 함수에다가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요 길이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결과물랑 똑같은 거지. 이 최고차 함계수가 1이었던 거니까 그냥 1 곱하기 3 해가지고 여기가 3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여기랑 똑같은 거지. 여기 3.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함수값이 궁금해? 그럼 기준선의 함수값 기준으로 길이만 더해주시면 나오겠지. 여기는 8이겠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 번 연습할게. 이거는 여러 번 연습해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익숙해질 수가 있어. 이거는 한 번에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 정리하는 습관이 좀 들어가야 되고 쌤이 조금 연습을 여러 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좀 해볼게요. 알겠지? 결론은 쌤이 빌드업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데가 있었어. 이 y는 x 제곱이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이라고 칩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 원점이죠? 원점입니다. 여기에서 접선 그리라 그러면 접선 그려지겠죠? 맞지? 그 접선을 갖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한 이쯤 있었을 거야. 여기에 점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럼 요 점에서 접선 그리라 그러면 두 개 나오지. 접선이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나오겠지. 요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 두 접선을 우리가 빨리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보통 다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 요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m인 직선 잡지. y는 m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요 정도 잡는단 말이야. 그럼 요 직선이랑 얘랑 갖다 놓고 뭐 써? 판별식 쓰겠지.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접하는 직선인 거니까. 그럼 M값 당연히 나온단 말이야. 계산이 나오겠죠. 계산이 되거든요. 맞지? 이해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접선 요거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여라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잡고 계산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접점이 뭔지 몰라서 t, t제곱이라고 잡은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다. 이렇게 푸셔도 좋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차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 단원 배웠을 때는 아마 이 방법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당연히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3차 함수를 이렇게 못하잖아. 3차 함수는 이렇게 못해요. 맞죠? 뭐라 할 수 있는데 그건 더 돌아가요. 계산이.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보통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뛰어넘자는 거지. 훨씬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자 만약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얘 최고 차항계수가 1이야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요 길이가 지금 4라는 거 알려줬어. 요 길이가 무조건 얼마일까? 이거 되세요? 이게 되세요? 이게 되셔야 돼. 이거 못해. 이거 안 되면 이거 못해요. 이거 되세요? 괜찮? 그냥? 돼? 반대로. 요 길이가 3이야? 3이야? 요 최고차항계수 1이야? 요 길이가 4래. 요 길이 얼마였을까? 되세요? 응용한 거예요. 반대로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익숙해야 되고 이게 되면 거꾸로도 가야 되는 거거든. 거꾸로도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얼마일까? 자 모른다고 칠게. A라고 합시다. 요 길이가 A였어.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1이야. 그럼 요 길이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겠어? A 곱하기 A 플러스 3 이렇게 구했겠지. 괜찮나요? 요게 A 곱하기 A 플러스 3에다가 최고차항계수인 1을 곱해서 나온 걸 거란 말이야. 근데 둘이 곱해가지고 4가 될 수 있는 거 A가 빨리 보이지 않나요? 1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겠네? 뭐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면 좋겠고 안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괜찮나요? 이런 상황인 거거든. 근데 이게 직선이 좀 기울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거꾸로 여기가 지금 여기랑 여기 x좌표 차이가 여기가 3이야. 요 길이가 지금 4야. 얘 최고차항계수는 1이야. 이렇게 나왔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였다고 치자. x좌표가. 그럼 여기 x좌표가 얼마인지 나온단 말이지. 얼마였겠어? 0이었겠죠. 1 곱하기 4 해가지고 요 길이가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상황을 내가 지금 얘네들 가지고 차함수로 만들면 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요거 둘이 빼면 얘 나와요. 얘가 x축화된 거니까. 괜찮나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이해돼? 돼? 이해돼? 되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차함수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접했네. 이 직선이 이렇게 접했네. 접점이 있어. 얘가 y는 x제곱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점의 x좌표 차이가 여기가 지금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 x좌표가 4였다고 치자. 요 길이는 얼마였을까? 그렇지. 나오세요? 괜찮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 최고차항계수가 2였어. 여기는 얼마였을까? 그렇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었어요? 되지? 괜찮지? 자, 요게 됐으면 있잖아. 이게 그냥 딱 돼요. 뭐가 된 거냐면 나는 여기에서 기준값을 뭘로 잡아? 이 길이가 지금 기준값이고 거꾸로 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게. 봐봐. 자, 이거 똑같아. 이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칠게요. 최고차항계수 1이야. 자, 내가 여기가 9였대. 근데 여기가 x좌표가 1이네. 여기는 얼마일까? 그렇지. 괜찮습니까? 이거는 이제 식상이. 얘 알려주고 얘 구하라는 건 식상이. 거꾸로 가야 돼. 쌤이 최고차항계수랑 한 칸 길이 알려준 3차 함수 가지고 극대극소 차이 구하는 건 식상한 거지 이제. 거꾸로 극대극소 차이 알려주고 최고차항계수나 한 칸 길이 둘 중에 하나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 뽑아내는 게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더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죠. 내가 최고차항계수랑 요 길이 알려준 거야. 그럼 여기 x좌표 차이가 나와. 어떻게 나와? 최고차항계수로 한번 나누고 루트 씌운 거야. 얘의 제곱이 얘가 나온 거잖아. 이해되세요? 자, 접선.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의 x좌표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요 길이는 어떻게 나왔겠어? a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왔겠지. 되나요? 괜찮? 괜찮? 거꾸로. 자, 여기가 최고차항계수가 똑같이 얘인데 여기가 a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여기가 베타면 여기 뭘까요? 알파겠지. 그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똑같지. 맞지? 여기 차이가 지금 얘면 되는 거고. 됨? 그럼 이제 여기가 4야. 최고차항계수가 1이래. 여기 x좌표 여기가 이제 1이었어. 여기는 x좌표 얼마일까? 되세요? 괜찮? 2의 제곱이 4니까. 괜찮?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요 길이가 얼마죠? 이건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얘가 이 참수 나와 있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1이잖아. 요 길이가 얼마야? 4지. 맞지? 얘가 나왔잖아. 최고차항계수 1이래. 여기에서 접점까지 떨어진 거리 얼마? 2. 여기 무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다. x좌표가 1일 수밖에 없다. 됨? 됨? 이걸 여러분들 열심히 구해왔던 것을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여기 접점 바로 나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훨씬 편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되어야지 이 참수에서 이 내용이 유익한 거야. 여기는 뭐가 되겠어? x좌표. 여기 x좌표 얼마가 되겠어? 자, 이제 여기에서 막 엮이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엮어도 무조건 나와야 돼. 여기 x좌표 얼마? 똑같이 가는 거죠. 여기 이 길이 기준으로 여기까지 x좌표 떨어진 간격이 얼마였다고? 2였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x좌표 간격도 얼마였겠어? 2였겠지 않나요? 똑같이 구했을 거 아니야. 요거 알려주면 오른쪽으로 2 떨어진 거지. 요거 알려주면 왼쪽으로 2 떨어진 거지. 똑같죠? 맞지?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기가 4래. 여기 접점이랑 여기 x좌표 차이에 제곱에다가 최고차항계수를 곱해가지고 얘가 나왔을 텐데 얘가 지금 4라고 나와있잖아. 그럼 여기 x좌표 떨어진 간격이 2였겠지. 2에 제곱해서 얘가 나왔을 거야. 되나요? 이해 안 됐다서. 오케이. 자, 똑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해볼까? 이거랑 상황 똑같이 볼게. 접선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가 4야.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접점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x좌표 뭔지 모르는데 여기 x좌표 4라고 칠게. 그리고 얘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합시다. 일단 내가 지금 쉬운 것만 하고 있어. 최고차항계수 1로만 할게요. 일단은. 그럼 여기 x좌표 얼마일까?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를 빼면 차함수로 계산을 했을 때 얘네들은 이게 차함수가 되면 여기에서 이 직선을 빼서 나오는 값은 여기가 접점이 x좌표랑 x축이랑 만나는 접점이 될 것이고 이 차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지. 그럼 여기에서 요 길이가 지금 요 길이일 거란 말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4가 된 상황인 거고 최고차항계수는 여전히 1인 거지. 이 참수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였겠어? 2였겠죠. 이해되고 2에 제곱해서 여기 4 나왔을 거야. 괜찮?
근데 내가 지금 여기가 이제 x좌표가 뭐 얼마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2였겠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 자, 뭐 그냥 당연히 여기가 이제 9였어. y는 x제곱이야. 요 길이 얼마? 3인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됐어? 접했네? 접했네? 요 길이가 9야. 최고차항 개수 1. 여기랑 여기 x좌표 떨어진 간격 얼마? 3인 거지.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얘가 지금 뭐냐? 여기 길이가 지금 4라네. 접선을 그렸잖아. 접점까지 떨어진 x좌표 간격은 얼마? 2인 거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3인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아마 배웠을걸? 2차 함수에서 이건 고1 때도 설명하는데요. 2차 함수에 접선 두 개를 그리면 내가 여기에다가 접선 이렇게 하나, 여기에다 접선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치자. 접점이 여기랑 여기야. 여기 x좌표는 얼마입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이거 안 배우셨나요 혹시? 고1 때 이거 안 배우셨나요?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었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만약에 3이야. x좌표가. 여기가 교점이 있잖아. 접선 두 개의 교점. 여기가 얼마다 이런 거 안 배우셨나요 혹시? 처음 봐? 배웠어? 처음 봐? 오케이. 자, 근데 이거 고2 때 또 배우긴 해? 안 배웠나? 요번에 안 배웠어? 중간고사 때? 처음 봤어? 배웠나요? 안 배웠어? 더 배우면 되죠? 또 배우면 돼요.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돼요. 자, 고1 과정으로는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L1, L2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 fx 3차, 2차 함수 fx. 그러면 이 2차 함수 fx랑 알파랑 베타라고 볼게요. fx-L1은 최고차항 개수 a의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죠? 차함수로 정리한 거죠, 이게. fx-L2 얘는 a배의 뭐가 되겠어? x-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L1과 L2의 교점이지. 즉 뭐냐면 L1는 L2의 x좌표 궁금한 거야. 그럼 얘가 뭔지를 알아보는 과정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빼가지고 0 되는 거 찾아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빼잖아? 그럼 뭐가 나와? L2-L1이 나오죠. 그게 지금 a배의 x-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배의 x-베타의 제곱이란 말이지.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랑 같은 거, 즉 얘가 0이 되는 거, 이게 궁금하다며.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게 궁금해.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 a 값은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얘네들은 인수분해 되거든요. 둘이 뺀 거랑 둘이 더한 거의 곱이니까 둘이 빼면은 뭐가 나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요. 둘이 더하면은 2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온단 말이야. 이게 0이 되는 거 구하는 거지. x 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여기는 얘랑 얘의 정 가운데일 수밖에 없어. 이게 고1 과정의 설명이야. 이게 고1 과정의 설명이야. 고2 과정의 설명은 그냥 더 쉽습니다. 그냥 알파에서의 미분계수 구할 수 있고 베타에서의 미분계수 구할 수 있잖아. 직선 나와요. 교점 찾으면 돼 그냥.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이게 지금 당연히 익숙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접선 두 개의 교점은 반드시 중점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가 지금 여기에서 그 접선 두 개가 이렇게 나왔잖아. 2차 함수에서 접선 두 개를 이렇게 그으면 무조건 떨어진 간격이 동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얘가 중점인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치면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라고? 그러면 x좌표 떨어진 간격이 2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그 왼쪽으로 쭉 이만큼씩 떨어진 지점의 x좌표가 반드시 접점의 x좌표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직선이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나는 2차 함수 위에 점에서 접선 구하는 건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너무 쉬운 거거든. 괜찮아?
너무 한 템포가 기른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욕심이거든요 이게.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욕심을 좀 많이 부려봤는데 지금 당장 못해도 돼. 근데 내가 좀 많이 연습시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연습을 더 하기는 해야 돼. 이거 지금 내가 이거 한 번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절대. 봐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가 fx, 얘가 2x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왔어. 잘 봐. 이 최고 차항계수가 1인 거는 쉬웠는데, 그나마 쉬웠는데 이게 바뀌면 또 메론 되거든요. 개신기하다. 잘 봐. 요 길이가 10분의 9야. 요 길이 얼마일까? 이게 바로 나오면은 이게 좀 잘하는 거고요. 바로 오 나오네. 되나요? 되세요? 이거 바로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원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왜냐면 우리는 여기를 모른다고 쳐. 알파라고 칠게. 그럼 얘가 사실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최고차항계수 a에다가 알파의 제곱을 곱해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지금 2니까 알파 제곱이 4분의 9인 거거든.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요 길이를 최고차항계수를 한번 나누고 루트 씌운 게 얘야. 뭔 소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는 그냥 2분의 3 이렇게 빨리 나오면 편하다라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얘가 이제 뭐 18이었어. 그럼 여기 얼마였겠어? 3이었겠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3x제곱 이렇게 나왔어. 접선 요 길이가 12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여기 떨어진 x좌표 차이가 얼마? 이렇게 되세요? 지금 빨리빨리 안 돼도 좋아.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 되겠어요? 괜찮아? 그래서 나는 결론 궁극적으로 이런 게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 2차 함수 최고차항계수가 4 3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야. 7. 요 길이 얼마야? 나오세요 여기. 됨? 괜찮? 괜찮아? 7 곱하기 3 곱하기 최고차항계수 7, 3, 21에다 3 곱하니까 63 되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1, 어쩌고 여기가 y는 2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치자. 1이라고 치자.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플러스 5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x좌표 얼마일까? 천천히 해볼까? 쓱. 요 길이가 얼마지? 됐어요? 이건 그냥 구하시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7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1,7. 여기가 얼마? 8이지.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얘 역추적하는 거지. 그럼 여기 x좌표 차이가 보이죠? 얼마? 괜찮습니까? 최고차항계수로 한번 나눠주시고 루트 씌운 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2면 얘는 2의 제곱에다가 2 곱해서 얘가 나온 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차이가 2니까 여기는 x좌표 1이겠구나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그냥 나온 거죠. 두 점 나왔으면 끝난 거지. 아니면 1,7인 지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1,7에서 미분계수 얼마지? 뭐 4네. 그렇죠? 미분계수 4인 거 나왔으니까 기울기 4인 거 나온 거 끝난 거지 뭐. 괜찮습니까? 이런 게 되게 편해지는 거거든. 문제를 풀기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만 좀 연습을 하고요. 쉬었다가 할게요.